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이거 보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이게 거의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과 같이 똑같은 그런 생활 양식, 그런 산업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1인당 만약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처럼 많다면 아마 전 세계는 폭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정말 거대한 변화 4가지 중에 정말 꼭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야말로 우리 인류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구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지구에서 6번째 대멸종을 가져오는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야? 누구 책임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구가 일단 그동안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온난화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산업혁명 시작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80억 인구로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80억 인구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러한 경제활동을 했다. 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 GDP가 규모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제활동도 또 많이 하니까 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산업혁명을 하면서 우리가 빠르게 경제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계혁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했다. 그렇다면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 에너지는 뭘로 만들었느냐? 다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 화석연료라는 것이 그게 바로 원유고, 그게 천연가스고, 석탄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태우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게 17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지구온난화 물질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 말고 메탄이라든가 아산화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그 배출량의 추이를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그 17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변화가 없다가 1850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냐면 1950년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50년이라는 거 뭐죠? 그러니까 지난 한 100년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8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우리 지표면 온도가 언제부터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산업사회 이전부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산업화 이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한 100년도 되지 않는 시기 동안 대부분 우리 지구 온난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바로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은 더더욱 빠른 속도로 이게 증가해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누가 그걸 많이 배출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가장 최근 이게 연간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 이 파이 차트에서 보시면 중국이 단연코 많잖아요. 이 중국이 여기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28% 정도를 중국이 배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한 15% 정도 하고 있고요. 한국은 한 2% 정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적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2%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DP 규모로 보면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한다. 2%면 더 많이 한다는 거고요. 실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여기 그 표에서 보시면 중국이 1등이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등이고, 미국이 2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많이 하는 나라가 인도, 그리고 러시아, 일본, 독일, 이란.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려 8위다, 8위. 8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가장 최근 2022년 데이터를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동안 생각해보면 중국이 그렇게 많이 배출한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중국은 예전 우리 사실 산업화를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 1750년이 우리 산업혁명이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그때부터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뭐 당연히 영국이 많이 했는데 그게 밑에 요즘 그 배출량에 비교하면 너무 적어서 여기 거의 안 보이는데요. 아예 밑에 깔려 있는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 단연코 1위의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경제 규모도 전 세계에서 단연코 1등이고요. 그래서 한때는 30% 이상 경제 비중,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그런 국가인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1980년 이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2005년 정도 되면 중국이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월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비해서 단연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2배 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와서 도리어 전반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전 세계에서 2등 정도 하고 있고 3위가 인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한국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으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체 인구로 나눠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면요. 미국이 아직도 단연코 1등이에요. 단연코 1위다. 맨 위에 있는 이 선인데요. 이게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녹색 선이에요. 이 녹색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이거 보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이게 거의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을 조만간 추월할 정도로 굉장히 따라가고 있고요. 중국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보다도 단연코 많은 1위라고 했잖아요. 미국보다 거의 2배 많다고 했는데 1인당으로 보면 아직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서 지금 한 60% 정도 수준까지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은 한 3억 정도 인구를 갖고 있는데 3억 약간 넘죠. 중국 같은 14억 인구가 되니까 만약 중국이 미국과 같이 똑같은 그런 생활 양식, 그런 산업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1인당 만약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처럼 많다면 아마 전 세계는 폭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적으로도 많지만 특별히 1인당으로 보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누적으로 보면 어떠냐? 이거 지금 당장 많더라도 그렇다면 그동안 누적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대기권으로 일단 올라가면 이것이 대기권에서 이게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층을 막을 이루어잖아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되면 태양열이 지표면으로 내려왔다가 이게 반사되어가지고 다시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막을 형성하면서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 지표면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지표면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산화탄소가 그동안 계속 이제 얼마나 이게 배출돼가지고 대기권에 이게 계속 갇혀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산화탄소는 일단 한번 대기권으로 배출이 되면 이게 수백 년 동안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구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10년 전, 20년 전뿐만 아니라 100년 전, 200년 전에 배출한 것도 아직도 거기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누가 많이 배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미국이 단연코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1위다. 근데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 한국도 누적으로도 보면 여기 그림에 보일 정도로 여기 주요 국가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지금 10위권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굉장히 많이 지금 배출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느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걸 자꾸 원인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원인을 알아야지만 대책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량을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력 생산이에요. 그걸 갖다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발전을 하는데 주로 뭘 가지고 하느냐면 화석연료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 발전 중에 한 60% 이상을 화력을 이용해서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력 발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석탄 아니면 원유, 천연가스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을 다 하면 60%가 넘거든요. 어쨌든 화력 발전이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원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화력 발전이고요. 두 번째 많이 하는 것이 산업용이에요. 산업용이라는 뭐냐 공장 돌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천연가스를 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원유를 태워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기계를 돌리게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운송, 교통이에요. 운송이다. 그래서 운송도 보면 육상 운송이 있고 뭐 해상 운송이 있고 그리고 항공 운송이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당연히 육상 운송이고 육상 운송 중에서도 뭐 기차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냐면 자동차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래서 화력 발전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 산업용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태워서 그렇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어느 나라가 더 이러면 화력 발전을 많이 하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또 어느 나라가 산업용으로 많이 태우는 거지? 또 어느 나라가 주로 육상 교통을 많이 사용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많이 하겠어요? 단연코 중국이 많이 하고 두 번째로 미국이 많이 한다. 중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 때문에 많이 하느냐? 주로 화력 발전 때문에 많이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때문에 많이 하느냐? 자동차. 땅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육상 운송이 상대적으로 또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 표에서 보시는 건 뭐냐면 중국의 경우에 석탄 발전소 현황을 특별히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석탄 발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면 이 석탄 발전소가 뭐 건설 예정도 있고 건설하고 있는 것도 있고 운영 중인 것도 있잖아요. 맨 오른쪽에 보면 이 전 세계 뭐 숫자 보면 뭐 한 200만 메가와트 뭐 이렇게 여기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 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만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석탄 발전소가 현재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만 우리가 볼 때 전 세계 석탄 발전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3%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석탄 발전소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어디에? 중국에 가 있다. 더더욱 걱정인 것은 뭐냐면 현재 건설 중인 것도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 중에서 70% 이상이 다 중국이에요. 건설 예정도 그렇고 건설 중인 것도 그렇고 다 70% 이상이 중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석탄 발전소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면 내몽골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그 지역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역을 나눠보면 내몽골에서 단연코 제일 많이 한다. 2위가 이제 장시성인데 2위가 내몽골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우리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 미세먼지가 어디서 날라오느냐, 뭐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이게 대부분 중국, 몽골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미세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미세먼지가 언뜻 생각하면 몽골 지역이 사막화되고 사막화도 물론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나타난 중요한 그 어떤 결과이기도 한데
그래서 불어오는 그러한 미세먼지도 있지만 그것 말고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우리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거든요. 이게 어디냐? 중국의 내몽골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력 생산이 많이 나타나고 그 전력 생산이 대부분 화력 발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도 불러오고 또 이것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불러일으켜서 그가 우리나라에까지 또 직접적인 영향을 또 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이 그 지구 온난화를 불러오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인데 이산화탄소 배출은 주로 이런 어떤 화력 발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화력 발전의 주범은 어쩌면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화력 발전이고 그것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석탄 발전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주로 서해안에 많이 이렇게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고 하는 그 주범이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주범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